다 더했더니 멈춰 있을 수 있죠. 맞죠? 이거를 힘의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정력학이에요. 정력학. 근데 정력학은 시그마 F는 0밖에 없어요. 문제가. 힘은 평형은 있지만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추가된 게 고체역학이에요. 고체역학은 정력학이지만 정력학 중에서도 응력이 어떻게 되냐? 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세분하게 보는 거죠. F는 A 0이 아닌 경우 있죠. 즉 MA인 거죠. MA. 이거는 이제 동력학이라고 해요. 동력학. 이거는 학생들이 2학년 때 또 동력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을 제대로 배워 놓으면은 나머지가 존나 쉽다니까요.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 왜 그래서 F나 MA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배울 게 뉴턴 역학이라니까. F나 MA 배울 거라니까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외우기보다는 이런 힘이 있구나, 또는 이제 자유물체도 그릴 때 이런 힘을 자주 쓰다 보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좀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이제 그냥 텐션이라고 T 이렇게 외워 놓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KX, 이건 알고 있죠? 그 다음 수직항력은 노멀 포스라 해서 N, 이쪽으로 N이 떠받치는 힘. 그 다음에 중력은 보이지 않는 힘 중에서도 아래로, 지구 중심으로. 그 다음에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운동 방향이 이쪽이면 마찰력은 이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역학을 배우는 이유. 역학은 한문 힘역자의 힘역. 이건 뭐예요? 배울 학자죠. 간단하게 보면 뭐예요? 힘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힘을 배우는 학문. 봐보세요. 왜 힘을 배워야 될까요? 힘을.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이거 만약에 물어보세요. 주변에. 너 역학 왜 배워? 역학을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가르쳐 줄게요. 역학을 배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물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죠. 사람 아니죠? 물체에 관심을 가지죠, 우리는. 근데 물체는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힘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체는 힘에만 관심이 있어요. 힘에만. 이게 좀 생뚱맞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면에. 만약에 이 물체가 이렇게 M이라는 물체가, 이 물체는요, 다른 거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가죠. 그러면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잖아요. 남자는. 또는 이제 여자는 뭐 째려볼 수도 있죠. 맞죠? 쟤는 나보다 예쁘네? 하면서 째려볼 수도 있고, 남자는 예쁘다 하고 쳐다볼 수도 있죠. 근데 물체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떨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여자에. 그리고 돈에도 관심이 없어요. 돈을 만약에 여기 넣어놨어요. 1,000원을 딱, 10,000원을 딱 넣어놨어요. 옆에 놔두면은, 물체 옆에 놔두면 물체가 반응해요? 반응을 안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5만원짜리 넣었어요. 이게 10,000원이라 작아가지고 5만원 딱 놔두면은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게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죠. 돈이 발 달린 것도 아닌데 없어질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반응한다니까요. 여러 가지에 반응해요. 이 물체는 오직 권력에도 반응이 없어요. 물체들은요, 오직 힘에만 관심이 있어요.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F라고. 그럼 반응을 해요. 반응을. 아웃풋이 나와요. 반응. 힘을 줘야만 아웃풋이 나와요. 얘는 어떤 세상 모든 걸 갖다 놔도 반응을 안 해요. 사람은 그래서 심리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어때요? 사람을 좀 공부하는 거죠. 심리학. 학생들이, 공대 학생들이나 자연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건데, 공대 학생, 자연대 학생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리학은 얼마나 어렵냐면은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다니까. 사람 마음은 케이스 바이 또 케이스가 다르다니까. 근데 이 심리학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역학은 존나 쉬운 게, 역학은 힘만 배우면 돼요. 힘만. 왜냐면은 물체가 힘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 배우는 거예요. 역학 배우는 이유는 물체가 뭐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힘에만 반응해요. 움직이거나 이동하거나 뭐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런 반응을 한다니까요. 힘에만. 그래서 역학을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역학을 우리가 배우는 건 오케이, 알겠어. 너가 역학 배우려 했으니까, 그리고 역학이 물체가 반응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너네들이 뭐 그래프 그리잖아. 오케이, 이거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자유물체도라는 걸 이제 배우게 돼요. 자유물체도.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학생들이 자유물체도를 그릴 줄 알아야 이제 공대 학생들 케이스를 얘기해 줄게요. 공대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역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학년 때 이 배웠던 자유물체도가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쓴다니까요. 2학년 때 진짜 많이 쓸 거예요. 3학년 때 진짜 많이 쓸 거예요. 4학년 때 조금 덜 쓸 거예요. 왜냐면 역학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자유물체도 그래요. 그럼 이거 왜 배우냐? 자유물체도 왜 그리냐?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물체도 그리는 이유. 왜냐하면요. 이거는 약간 결과를 얘기해요. 결과. 약간 어떤 거라고 했냐면은 결과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이렇게 이사님이 있어요. 이사님. 이게 대표이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원이. 이제 보고하러 온 거예요. 보고. 그럼 A라는 상품은 매출이 얼만큼 나왔고 B라는 상품은 매출이 얼만큼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이사가 막 듣다가 뭐라고 해요? 결론은 흑자야 적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이번 올해 매출이 흑자야 적자야 이거 물어보는 거죠. 결과 보고예요. 결과. 이 사람은 왜 매출 얘기하냐면 이때 기업은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뭐 이런 거 막 보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돈에 대한 관련된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재무제표를 막 활용해가지고 그 보고를 듣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듣는 거죠.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자유물체도는 물체가 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힘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요. 결과 듣기 위해서. 자, 봐볼게요. 이 물체를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 강의에서 다다음 강의나 이렇게 자유물체도 자세하게 그리는 법은 가르쳐 줄 거예요. 일단 지금은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은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를 왜 이름을 자유물체도라고 지었는지부터 가르쳐 줄게요. 이 물체를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이라 하잖아요. 이 물체만 좀 내비두라는 거예요. 물체만. 그러면은 물체 외의 거는 그럼 어떡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체 외의 거는 힘으로 변경하면 돼요. 이해돼요? 물체 외의 거는 다 힘으로 바꿔주면 돼요. 힘으로. 우리 옛날에 재벌집 막내 아들, 난 안 봤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막 어떤 상품 얘기하면 진양철 회장이 쇼츠 때문에 알게 되는데 그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양철 회장은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상품이냐 이게 뭐냐 이게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물체도 자유물체도에서도 힘이 아닌 거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 힘이 됩니까 이거죠. 여기에 돈을 만약에 이렇게 놔뒀다가 여기다가 돈을 5만원권 주잖아요. 그럼 얘를 자유물체도 그릴 때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돈이 의미가 없고 얘는 뭐야? 힘이 안 되죠. 이 5만원권은 얘한테 힘으로 변경이 안 되죠. 그래서 자유물체도는 옆에 어떤 그림이 있어도 물체만 이렇게 내비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는 내비두고 그 외에는 뭘로 바꿔? 힘으로 변경. 이게 자유물체도입니다. 물체를 뭘로 바꿔? 그냥 물체만 떠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내비두고 나머지는 뭘로? 힘으로. 왜냐면은 재무제표처럼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은 얘 물체가 받는 힘, 얘 물체가 관심 있어 하는 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왜냐면 얘는 이 물체는 힘밖에 관심 없죠. 그럼 봅시다. 자, 장력 있죠, 장력. 그러니까 이쪽으로 T.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탄성력 있죠. 그럼 이쪽으로 KX.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겠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아래쪽으로 뭘 작용해? 아래쪽으로 안 보이지만이 중력 mg. 맞죠? 그 다음에 이 면이 뭐예요? 면이 위쪽으로 떠받치는 수직항력 이렇게 있죠. N. 이해가 돼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을 이제 다 잘라놓고 나머지들을 다 힘으로 바꿔주는 게 자유물체도예요. 알겠죠? 그럼 결론은 이거 왜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햄이 F는 MA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얘는 결과적으로는 운동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랑 이거를 합하면은 제로가 돼요. 제로이. 그러니까 F 이제 시그마라는 걸 써요. 시그마 F XY 시그마 F Y 이것만 찾으면 이제 끝납니다. 시그마 FX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죠. 그래가지고 X1부터 N까지의 합을 다 더해라 이 말이죠. 그럼 X는 X축에 작용한 힘은 이거랑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KX 마이너스 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쪽이랑 이쪽 힘밖에 없죠. 이거는 N-mg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다 더했더만 어때요? 이쪽으로 운동하죠. 그래가지고 다 더하면 M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더하면 여기 다 더하면 0이죠. 여기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땅으로 꺼지지도 않죠. 그래가지고 이 A를 구하는 A는 음수가 나오겠죠. A는 그 왼쪽으로 나가니까. 그럼 이런 것처럼 F는 MA로 만드는 거. 그럼 이 A를 알면 어떻게 돼요? A를 알면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알짜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거 X축 알짜 힘이고 Y축 알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이에요. 흑자냐 적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은 얘가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더하면은 힘이 몇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F는 MA 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알짜 힘 구하는 이유는 이 다 더해가지고 흑자냐 적자냐처럼 이게 가속도가 있느냐 없느냐 다 더하면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A를 구할 수 있죠. M은 주어질 거 아니에요. 뭐 10kg이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은 뭐 몇 뉴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뉴턴이 나온다 합시다. 100뉴턴. 100뉴턴이 나오면 이게 10kg이면 A는 몇이 돼요? A는 10이 되죠. 음의 10이죠. 이쪽 방향이니까. 음의 10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학생들 이제 감이 와요. A 나오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래프. 너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처음 속도 없다고 치면 이해가 돼. 이렇게 A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 이렇게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얘 운동 상태를 다 알 수 있잖아. 그 결론은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뭘 알 거냐면 이제 핵심을 여기 결론을 적을게. 결론. 학생들 결론 좋아져. 결론은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A를 구합니다. A. 이해돼요? 왜냐면 F는 MA니까. F는 MA잖아. M은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질 거잖아. 그럼 자유물체도 합을 구하면은 M 때문에 A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A. 그럼 A 나오면 뭐가 돼? 그럼 그래프 그리기. 우리 동력학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정력학, 고체학과 똑같고. 그래프 그리기 하기 위해서 A 구하는 거고, A를 구하려면은 F는 MA라는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만, 이 힘이 여러 가지가 작용하면은 이 알짜 힘이라는 이 수식 아래에서 A를 찾는 겁니다. 햄이랑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워밍업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학생들이 그래프 그리기 1차원 운동학, 2차원 운동학 했죠.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래프, 포물선 운동이나 원운동이나 1차원 운동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A는 어떻게 주어진지 몰랐죠? 지금까지는 계속 뭐 가속도가 10이다 또는 중력가속도가 작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냥 그래프 그렸죠. 근데 앞으로는 힘 가르쳐 준 다음에 A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니까. A를 찾으면 우리 바로 그래프가 알고 이 물체가 반응하는 거, 어떤 리액션을 하냐면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안 움직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아웃풋, 반응, 이 역학에 대해서 물체가 반응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내용은 너무 헷갈리면은 이게 한번 이 부분은 꼭 몰라도 뭐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은 없는데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이제 역학을 배우시면은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역학을 배우는지. 재밌거든요. 물리도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봐요. F는 ma라는 수식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제 이게 뉴턴의 법칙이에요.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2법칙. 그럼 이 뉴턴의 2법칙은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자유물체도는 물체가 힘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힘을 다 나타내는 거라 했죠. 자유물체를 통해서 뭘 구해요? 시그마 F, R자임 F는 ma. 여기 나오죠. 모든 힘의 합. R자임을 구해가지고 A를 찾게 되면 이걸 통해서 뭘 그려요? 1차원 운동일 수도 있고 또는 2차원 운동일 수도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웃풋이죠. 아웃풋. 이게 반응이죠. 리액션이죠. 리액션. 물체가 힘에 대한 응답이죠. 리액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학이라고 합니다. 역학이. 이게 뉴턴 역학이에요. 뉴턴 역학. 왜냐면 뉴턴 역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뉴턴이 F는 ma라는 수식을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 안 하고 자기 이름을 딴 n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뉴턴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만 조금만 더 소개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뉴턴 역학은 시그마 F가 0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0. 맞죠? 다 더했더니 멈춰 있을 수 있죠. 맞죠? 이거를 힘의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평형. 이 평형 문제가 나오긴 할 건데 이거는 그래서 정역학이에요. 정역학. 이건 학생들이 나중에 정역학으로 발전해요. 근데 정역학은 시그마 F는 0밖에 없어요. 문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힘은 평형은 있지만 늘어날 수 있죠. 약간 스프링 같은 거. 그러면 이게 여기서 추가된 게 고체역학이에요. 고체역학. 이해가 돼요? 고체역학은 정역학이지만 정역학 중에서도 그 응력이 어떻게 되냐? 그게 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뭐 이런 걸 조금 더 세분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F는 A 0이 아닌 경우 있죠. 그러니까 즉 MA인 거죠. MA. A는 0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동역학이라고 해요. 동역학. 이거 움직일 동이죠. 움직일 거. 그래서 움직이는 역학. 합쳤더만 합력이 움직이는 거. 이거는 학생들이 2학년 때 또 동역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을 제대로 배워 놓으면은 나머지가 존나 쉽다니까요. 나중에 나머지가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F나 MA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배울 게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배울 게 뉴턴 역학이라니까. F나 MA 배울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이 개념을 좀 알면서 공부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하고 자유물체도는 어떻게 그리는지를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꼭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복습 꼭 하세요. 수고했습니다.